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과학주연입니다. 자, 2017년도 제34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풀어보셨죠? 역시 요 34회 같은 경우는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보겠다면 3회 이상 그리고 한 5회 정도는 좀 풀어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 풀고 하다 보면은 문제에 대한 적응도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시간 배합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 해설 강의 또 들으면서 한 이 정도 수준에 이게 정도 보통 수준이 이 정도 34회 정도가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실력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선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시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전 33회 같은 경우 풀어보셨죠? 네, 풀어보셨죠? 33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4회는 일반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 역시 6대4 비율, 전 근대사, 즉 개항기 전까지가 6, 그리고 개항기 이후에 4, 그리고 통합 문제가 한 6문제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쉽게 3급 정도는 합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역시 30문제 이상이 나왔고요. 경제는 3문제, 사회 1문제, 문화파트에서 역시 9문제가 좀 출제됐고요. 또 지역사에서 2문제, 인물사에서 4문제 나왔는데 역시 그 통합문제, 인물사, 지역사가 까다롭게 나면 어려울 텐데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육사 같은 인물, 하지만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육사 정도는 또 국어 시간에 한번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회원분들은 풀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34회 중급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사 문제죠.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각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시대 뗀석기, 그럼 뭐예요? 구석기죠. 끝났죠. 그죠? 돌을 갖다가 딱딱 때려서 했다 뗀석기 또는 타제석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냥, 가죽 끝났죠? 구석기의 모습으로 옳은 걸 골라라.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철기 이후 우리 기록으로는 신라 지증왕 때, 그죠? 신라 지증왕 때 소를 갖다가 농사를 장려했다 나오니까 그 전부터 소로 농사를 지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갈판, 갈돌 하면 갈았네요. 그죠? 때린 게 아니라 간석기죠. 신석기죠. 동굴이나 막집, 그렇죠. 구석기죠. 답은 3번이 정답이고, 가락바퀴 하면은 실을 뽑는 거죠. 그러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하면은 신석기.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위만이 나왔네요.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위만조선, 즉 고조선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특히 기원전 2세기 194년에 위만이 지난 교체기 때 고조선으로 와서 준왕을 갖다가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설립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요? 그렇죠. 중개무역이 발달한다. 또 철의 문화가 확산된다. 그래서 결국은 위만조선 이후에 더욱더 영토가 커지고 강해지니까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우고왕 때 결국은 멸망을 시키죠. 고조선을. 한나라 무제 때.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고조선입니다. 위만만 딱 문제를 끌고 왔어도 되는 거고요. 고조선의 전체적인 문제 이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다.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한 건 어디입니까? 백제죠, 백제. 고조선은 요동설이 가장 중요해요. 요동반도 그쪽에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이동을 했다. 평양 쪽으로 이동을 했다. 한반도 북부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도의 도읍설을 주장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가설. 요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로 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위례성은 백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 책화면 어느 나라예요? 그쵸. 동해죠.
동무야 우리 동해라는 나라는 서로 무천이라는 제청 행사가 있고 동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착하지 말자 만약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벌금을 내야 돼 그죠?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 나왔네요. 바로 고조선. 정답은 고조선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 제사장에 천군이 있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소도라는 지역, 신성 지역이 있죠. 천군이 있고 거기다가 군장도 따로 있네. 재정 분리사회. 특히 어디요? 사만. 그죠? 사만이란 나라들.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 바로 어느 나라요? 고구려죠. 백제는 정삼회, 신라는 화백회의. 기억납니까? 고구려는 제가회의. 자, 답은 3번이 정답. 역시 어렵지 않았죠? 자, 3번 문제.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함경도 해안 지역의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도로 만약에 문제를 주어준다면 함경도 이쪽 지역 우리 함흥차사, 함경도 지역 이쪽이에요. 이쪽 지역에 이 나라를 해보재요. 고구려는 여기 있었잖아요. 고구려에게 소금이나 어물 같은 거를 갖다가 바쳤대요. 맨날 삥 뜯겼대요.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가족공동무덤, 골장제라는 가족공동무덤 어느 나라요? 그렇죠. 옥조입니다. 옥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골품제라는 신문제가 있었다. 어느 나라요? 그렇죠. 신라죠. 영고, 부여라는 영고, 부여, 부영아파트, 부여, 영고. 부여죠? 이거는 부여.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있었다. 기억납니까? 신지읍차. 어디요? 사만이죠, 사만. 그죠? 오히려 옥조와 동해, 읍군, 삼로. 그거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신지읍차는 사만. 민며느리제. 옥조는 민며느리제, 고구려는 서옥제, 그죠? 대릴사유제 같은 거. 옥조는 민며느리제. 나왔네요. 옥조, 우리 지금 옥조 찾는 거잖아요. 답은 4번. 여러 가들이 있어서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나오면 어느 나라요? 그렇죠. 부여. 끝났죠? 답은 4번.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나라. 이 가나라의 시조는 김수로래요. 김수로, 수로야. 김수로. 요 김수로왕은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가야죠. 가야 중에 어느 가야요? 금강가야. 그죠? 우리 가야의 6개 가야 중에 금강가야가 제일 잘 나오고, 물론 나중에 대가야, 후기가야에 전기가야 잘 나갔던 건 금강가야지만 고구려의 침입으로 약해지잖아요. 그죠? 5세기부터는 대가야가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중심으로 가죠. 대가야는 아지나씨, 금강가야는 김수로, 그죠? 난생설아, 알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금강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가야만 알아도 되죠. 낙랑가 외에 철이 수출했다. 가야는 철이 풍부했고 벼농사가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이네. 이거 가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병이라는 화폐,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은병, 활구라는 우리 한반도 모양의 은으로 만든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고려가 나와야죠. 고려. 병난도 하면 고려죠. 그죠? 고려의 국제무역항. 빈민구제 하면은 진대법이 최초죠. 어느 나라요? 고구려의 고국천왕까지 이어가야 되죠. 고국천왕까지요. 그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짧은 활, 작은 말, 반은 물고기, 물개 같은 종류. 그죠? 이거는 게 특산물이었던 건 어디요? 그죠? 동해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각 선지를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시험 문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답은 가야 찾는 건 1번. 그죠? 5번 문제. 가에서부터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역사의 가장 기본은 순서, 시기 흐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려만 봤어요. 고구려의 성장 보니까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행했대요. 불교 수역하고 태학을 설립한 건 어느 왕이요? 빠밤 소수림왕. 4세기죠. 소수림왕, 고국 원왕이 죽고 이 소수림왕이
다시 학교도 만들어야 돼.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죠? 다시 율령체제를 만들어야 돼. 중앙기틀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만주발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광개토잖아요. 광개토대왕. 그죠? 전성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평양으로 천도하자 광개토대왕의 아들, 아주 장수하신 장수왕.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시기 순서대로입니다.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예요? 가나다. 가나다 그대로 가네요. 그죠? 가나다 1번이 정답. 너무 쉽게 갔죠? 자, 이게 고구려가 나왔다면 역시 백제의 순서도, 신라의 순서도, 특히 전성기 지도를 보면서 각 주변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게 출제되는 거,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평이하게. 6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했다. 끝. 전성기잖아요.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했으면 전성기면, 전성기는 어느 왕이요? 진흥왕. 진짜 흥할 거야. 진흥왕. 쭉 읽어보니까 그냥 진흥왕이네. 끝났죠. 이 진흥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음돌의 난. 김음돌의 난 하면은 어느 왕이죠? 통일신라의 신문왕. 그죠? 새로운 문물, 제도를 만들었던 신문왕.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순찰하면서, 순수하다는 거는 나 순수해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이라는 건 순찰하다 돌아다니면서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비석을 세웠죠. 그죠? 그 중에 북한산 순수비, 한강역을 차지하는 증거가 됐죠. 이게 바로 진흥왕. 답은 2번이죠. 그죠? 진흥왕. 끝났네요. 진흥왕.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정복했다.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 지증왕 13년 신라장군을 보내서 우상국,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했다. 바로 이건 지증왕이죠. 지증왕의 업적. 관료조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 어느 왕이요?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귀족들이 힘이 약해지죠. 관료조를 지급하면서 왕권이 강화되죠. 어느 왕이요? 이거는 신문왕. 매소송과 기벌포. 매소송과 기벌포 누구랑 싸움입니까? 나당전쟁이죠. 요 나당전쟁에서 군대를 물리쳤다. 그러면 나당전쟁, 이거 왕은 누굽니까? 나당전쟁에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 다 먹으려고 그래? 나당전쟁에서 삼국통일을 한 사람 누구예요? 신문왕의 아버지.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이죠. 문무왕의 업적에 삼국통일을 완성하잖아요. 문무왕입니다. 답은 역시 2번 진흥왕을 찾는 거. 그죠? 그 다음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가. 자, 통일신라의 유학, 유교, 요 공자님의 말씀, 그 유학의 발달을 찾아보니까 통일신라 때는 국학을 설립했대요. 누가? 신문왕이요. 국학도 설립하고요.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자 그랬대요. 또 유학자들 설총이나 최치원 이런 뛰어난 유학자들도 많이 등장한대요. 뭐가 또 들어갈까요?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했다. 좀 어렵게 나왔네요. 칠제를, 전문 강자인 칠제를 만든 건 언제예요? 고려입니다. 그죠? 고려의 예종 때. 이건 약간 고급까지 가는데 왕까지는, 예종까지는 가는데 그냥 칠제 정도의 전문 강자를 만들어갖고, 강자 이런 걸 만들어갖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고급 이런 것처럼 유교에 관한, 유학에 관한 전문 강자를 갖다 칠제를 쫙 만들었대요. 고려 예종 때입니다. 경당이라는 학교, 어느 나라죠? 고구려, 장수왕 때. 그죠? 고구려에 지방의 학교죠. 태학이 있었지만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문헌공도 등의 사학, 관학이 아니라 사립학교인 그런 12도, 사립재단인 그런 12도가 있었다. 이거 언제예요? 고려. 문헌공도 바로 취충을 중심으로 한 사학 12도가 막 융성했죠. 그러니까 관학이 위축되니까 이런 전문 강자도 만들고 양형고라는 이런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장학기금이요. 바로 고려 예종 때예요. 다 고려. 바로 고려 때 유교를 공부했던 고려를 유학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고구려를 말하는 거고요. 독서 삼품과 열심히 유교를 공부해라. 그러면 관리를 줄게. 바로 원성왕 때.
요 원성왕 때 독서 3품가를 갖다 했죠. 물론 이거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신라는 골품제도 때문에. 골품제도가 있는데 아니 골품제도로 왕족 왕족은 다 해먹고 6두품 딱 5두품 4두품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 올려준다고? 말도 안 돼! 나보다 계급이 낮은데! 결국은 실패하죠. 하지만 이 독서 3품가는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제도처럼 관리로 선발하는 거죠. 바로 답은 5번이 정답. 그죠? 통일신라 때 유학에 관한 거. 답 5번이죠. 나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에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 8번 문제. 자,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이불병자상. 이 정도의 문화 파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돌사자상. 하나만 더 나면 영광탑. 그림이 탁 떠올라요? 어느 나라죠? 발해죠, 발해. 그죠? 해동성국 발해. 이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 즉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정말 잘 나오죠. 발해 뭐 이런 식으로 딱 문화재 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거잖아요. 옳은 걸 골라라. 도병마사 어디입니까? 도병마사 신목도감 하면은 고려의 정치잖아요. 정삼 돌에서 정사를 했습니다. 어디요? 백제죠. 전국을 9개 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도 금성이 너무 끝에 있어요. 그래서 오소경을 만들었어요. 어디죠? 이거는 통일신라죠. 그죠? 통일신라입니다. 전성기 이래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해동성국 발해. 답은 4번이죠. 발해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를 했대요. 상수리 제도, 지방 세력들의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머물도록 하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고려 때는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 고려 때 몽골 때도 그렇고 뭐 병자호란 그렇고 자기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가잖아요. 중앙으로 똑같은 거예요.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 그죠? 이거는 통일신라 때 있었죠. 통일신라. 됐나요? 답은 4번. 쉬웠죠? 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요. 와, 청운교, 백운교 그걸 모르셔도 다보탑, 석가탑 가장 기본적인 바로 통일신라에 요 10원짜리 탑이 이거 다보탑 10원짜리 탑이고요. 석가탑 여기 무구정광 대다라인경이 나왔죠.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죠? 불국사죠. 경주 불국사. 답은 1번. 이건 뭐 통일신라의 문화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구례화엄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예산 수덕사 우리 뭐 예수대 대웅전 기억나요? 고려 때 건축물. 뭐 주심포 양식, 베을린 기둥. 합천 해인사 하면은 오히려 고려의 팔만대장경. 우리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1번이었고 이것도 역시 너무 쉬웠죠. 10번 문제.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는 누굴까요?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 키워드 나왔어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환영했대요. 얘는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완산에 도읍을 세워서 의자왕에 쌓은 그 울분을 갚지 않겠다. 의자왕 백제 그 울분을 다시 갚아주겠다면서 후백제를 세웠네요. 지금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요? 견훤이죠. 견훤. 그죠? 견훤입니다. 바로 900년에 완산주에 도읍을 세워서 만들었죠.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일컫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는데 내가 그 역시 그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한 거죠. 나는 미륵불이다. 나는 독심술이 있어.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관심법이라고 하죠. 금고가를 쓰면서 당겼답니다. 바로 후고구려를 세운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운 바로 누구요? 궁예죠. 궁예입니다. 궁예. 901년. 그러면 요 견훤과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그러면 견훤은 후뇨 10조 이 10개를 갖다가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후뇨 10조를 갖다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태조 왕건이죠. 왕건. 궁예를 내쫓은 왕건. 귀주에서 거란의 침입을 갖다가 물리친 거. 귀주대첩 거란 누구였죠? 누굽니까? 강감찬이죠. 강감찬.
그러면 가는 지금 견원인데 다 틀렸고요. 지금 나의 궁예인데 청해진 설치. 청해진 누구예요? 그렇죠. 장보고죠. 통일신라의 장보고. 후고구려 건국 나왔네요. 후고구려 건국 궁예. 답 4번이 정답. 가와나 신라의 수도를 공격하였다. 신라의 수도를 공격했던 건 누구예요? 오히려 견훤이죠. 견훤이 해당하죠.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그 다음 문제 11번. 자,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요. 이 왕은 누굽니까? 왕권 강화를 피드라. 고려의 네 번째 왕. 고려의 왕권 강화하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미칠광이라고 했는데 미칠광 막 수충시키고 처음에 조용히 하다가 바로 광종이죠. 광종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태조 왕건, 그 다음 이제 광종 왕권 강화. 그래서 제2기간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왕권 강화하면서 바로 뭐 과거 제도를 했지요. 노비양건법을 했지요. 호족들을 숙청했지요. 칭제 건원했지요. 공복을 제정했지요.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도 사용했지요. 쭉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게 이런 게 나오겠네요.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만권당, 책을 10,000권이나 갖고 있어갖고 거기서 막 공부하게끔 했던 원나라의 만권당. 이거는 좀 어려운데 왕을 알 필요 없습니다. 충수광이죠. 충수광. 예. 이거 뭐 고급까지 가야 되는 거고. 전시과를 제정했다. 전시과 고려의 토지제도인데요. 전지와 시지를 준 거. 이거는 경종 때 있죠. 광종의 아들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딱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딱 2번. 고구려 때 영계소문. 왕으로 하면 영유왕 때부터 당나라를 맡게 만들었죠. 또 한 번. 언제죠? 고려. 거란에 우리 아까 강감찬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나성과 그리고 또 천리장성을 축조했죠. 그죠? 요거는 그 정도. 고구려 때. 고구려 때. 그때 영계소문 영유왕 때. 그리고 그 정도 기억하시고 고려 때는 그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3차 침입 끝나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노비양건법 바로 끝났네요. 과거제도 노비양건법. 광종 답은 4번. 전민변종도감 하면은 신돈이 기억나면서 어느 왕이요? 공민왕이 기억나야죠. 공민왕. 그죠? 됐나요? 그 다음 12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네 들었는가? 최충원. 끝났습니다. 최충원이 동생 최충수와 함께 이음희를 제거했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최씨 정권이 만들어지겠네요.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천민 출신이었던 이음희를 죽이고 최충원이 결국 이음희를 제거하면서 최씨 정권을 만들었죠. 그죠? 최씨 정권 60년간. 그러면서 최충원부터 허우, 하우, 최우, 최항, 최의 쭉 이어가죠. 최씨 정권이 쭉 이어갑니다. 나도 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최충원의 또 교정동감이 기억나야 되고요. 최우 때 정방이라는 게 기억나야 되고요. 기억나요? 옳은 것을 골라라. 최승로가 시무 28조. 최승로와 시무 28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엄지척. 와! 이거 어느 왕입니까? 성종이 기억나죠? 성종입니다. 그죠? 성종은 6대 왕입니다. 경종담,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신정권은 고려 중기예요. 이거 고려 전기입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만적, 최충원의 산업이 바로 무신정변. 이거네요. 그죠? 최충원이 보니까 우리 천민 같은 이음희를 모셨단 말이야? 야, 우리도 어떻게 종자가 다 따로 있느냐? 야, 우리도 반란 일으키자. 물론 발각돼서 끝나죠.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김유신의 황선벌. 지금 고려인데 지금 무신정변 1170년에서 지금 쭉 가다가 지금 막 싸우면서 지금 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황선벌 전투. 그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강현이 발해 유민을 끌고 오는 건 언제입니까? 발해가 926년 망합니다. 거란족에게 침입으로 망하면서 결국은 태조 왕건에게 유민들이 쭉 대강현을 비롯한 유민들이 쭉 들어오죠. 태조 왕건이 받아들이죠. 태조 왕건 때예요. 태조 왕건 때. 그죠? 태조 왕건 때. 윤관의 별무반을 이끌고 이거 언제입니까? 12세기 초지요. 12세기 초입니다.
지금 무신용변은 중간이에요. 1104년 별무반을 만들고 1107년인가요? 6년에 아무튼 별무반 윤관이 누굴 치러 가요? 여진족을 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요 무신용변 답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13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원종은요. 제가 아직 충자가 안 붙었는데 개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즉 강화도예요. 개경 환도하자. 항복한 거네요. 보니까 국민항은 뭡니까? 반원정책, 원나라를 반대하자. 이런 원나라에 항복하자. 그죠? 원나라와 강화 조약을 맺는 거죠. 원나라와 강화 조약을 맺는 거고 얘는 반원정책을 하는 거죠. 반원정책을. 그러면 간은 뭡니까? 그렇죠. 원간섭기죠.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요 원간섭기, 약 80년간의 원간섭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제강점기 때 이런 것처럼 100년 전에 지금 800년 전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이때 당시 사실은 어떤가? 정동행성이 설치돼 갖고 요 정동행성은 뭐예요? 일본을 정벌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우리 고려의 내정 간섭을 막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들이죠. 역시 원간섭기 맞네요. 그죠? 농사직설을 언제 해요? 세종대왕이죠. 그죠? 우리나라 농법에 맞는 농사직설 세종대왕입니다. 동북구성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아까 윤관의 별무반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12세기 초에 그리고 동북구성을 쌓았다가 어떻게 해요? 돌려줬죠. 이자겸의 난 역시 동북구성 이후에 이때 당시 문벌귀족들 경원이씨 이자겸이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그죠? 지금 원간섭기입니다. 1270년 이후에요. 그죠? 13세기입니다. 13세기. 조선세종 때고 12세기 초고요. 12세기입니다. 12세기. 구서당 십정은 어느 나라 때예요? 이거 고려도 아니고 중앙군과 지방군. 그죠? 이거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입니다. 답은 1번. 그죠? 자, 14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옳은 것은요. 충자 들어갔네요. 원간섭기 때. 이때 고려 때 탑이 세워졌대요. 근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요 기단과 탑 시내는 부처, 보살, 요 풀꽃무늬가 있고요. 이 탑의 양식은 결국은 조선시대 세조 때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대요. 10층 석탑이죠. 고려 때 탑은 다각 다층 탑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고려 초기에는 5층 석탑도 있지만 이러한 고려 초기의 왕궁리 5층 석탑, 이 고려 초기 석탑이에요. 고려 초기에. 그런 석탑도 있지만 이러한 다각 다층 탑, 특히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바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아까 보기에서 나왔듯이 요게 조선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답은 5번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어디 거예요? 부여에 있는 백제. 그죠?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3층 석탑 하면 그렇죠. 통일신라. 근데 요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요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약 하대 때예요. 하대 때. 요것도 어렵게 나올 때는 되게 중요하게 어렵게 나오면은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신라 하대다. 원래 하대하면 승탑이 유행하잖아요. 승탑. 그죠? 왜요? 선종이 유행하니까. 근데 이런 3층 석탑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감은사지 3층 석탑 역시 통일신라 때. 그죠? 자, 이거 확인해 주시고 답은 5번이라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15번.
가에서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가에서부터 마, 원효, 의상, 해초 이 세 분은 바로 통일신라 때, 그죠? 통일신라 때. 의천, 진울 스님은 언제요? 고려 때. 대표적인 요 5 스님에서 항상 한능검, 중급이고 공급이고 항상 나오시는 5분이죠. 물론 이 밖에 해시민이나 요새 뭐 살짝 복이 나오지만 요 5분이 가장 중심이죠. 그죠? 요 통합 문제, 인물사에 요 불교 스님들 나왔습니다. 가나다라마. 그러면 볼까요? 요 가에는 원효대사님 수선사 결사운동, 누굽니까? 진울 스님이죠. 그죠? 틀렸네요. 원효대사 아닙니다. 왕호천추국전 하면 인도까지 순례했고 인도, 그죠? 그러면은 이거 누구예요? 해초 스님이죠. 역시 의상 스님 아니고요. 무예가를 지었다.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교를 퍼뜨리신 분은 원효대사죠. 지금 다 바뀌었죠? 그죠? 다 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천은 천태종, 해동 천태종 바로 의천 스님 맞네요. 답은 4번이죠. 화엄 일승 법계도 이 책을 남기신 분은 화엄종 바로 의상 스님이죠. 의상 스님 됐나요? 이렇게 딱딱딱 이 정도는 어느 스님인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16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입니다. 인물사. 자,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데 지금 4가지 옳지 못한 점 요동 정벌하자 아니되옵니다. 지금 정벌하다가는 결국은 일본 놈이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지금 농번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사불가론을 얘기하죠. 요동정벌의 사불가론을 외쳤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장군. 물론 나중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되죠. 이 이성계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결국은 너 죽을래? 안 갈 거야 임마? 사불가론을 외쳤지만 어쩔 수 없이 조민수 장군과 대군을 끌고 위화도까지 갔다가 결국은 위화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1388년 군대를 돌려서 최영을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죠. 누구예요? 이성계. 답 1번이네요. 그죠? 명악소에서 공주 명악소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공주 지역입니다. 공주 명악소에 봉기를 했던 건 형제죠.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 형제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의 난. 그죠? 이거는 언제 일어났죠? 무신정변. 강동 6주를 획득한 거 누굽니까? 인물로 하면 서희. 당의 등주를 공격했대요.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산동반도. 이건 발해 누구죠? 무왕 때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무왕 역시 싸움을 잘하죠. 무예 그러니까 뛰어난 무왕. 서경천도운동을 일으킨 건 누굽니까? 바로 묘청입니다. 전하 좋은 묘수가 있습니다. 인종에게 얘기하죠. 바로 묘청 정지상 서경파죠. 됐나요? 답 1번. 그 다음 문제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태종의 정책을 알려주세요.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의 아버지. 요 이방원 왕권 강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엄청나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6조, 직계제, 여기에 신문고, 호패법, 사병, 폐지, 그죠? 사관원 독립 막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문과 호패법 나왔죠? 자, 역시 이때 당시 조선 초기에 왕들의 업적들 쫙쫙쫙 정리해줬습니다. 그러면 가의 정책. 경복궁을 준건해서 당백전 1당 100냥짜리를 발행한 건 누굽니까?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6조 직계제 끝났네요. 왕권 강화 6조 직계제 답 2번 끝. 그죠?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 이거 누굽니까? 대동법 광해죠. 광해입니다. 줄어든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으로 야 1결당 2두만 내 하면서 바로 균형법을 했어요. 이건 균형법이 내용이고 이 균형법을 한 건 또 누굽니까? 균형법을 하면은요. 영조죠. 영조. 그죠? 탕평책.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합니다. 삼정이 막 문란할 때가 언제예요? 19세기. 그죠? 세도정치 때. 특히 철종 때 막 임술농민몽기 일어나고 이때
진주에서 일어났던 거 삼정 이정청 삼정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언젠지 그 내용들이 알아야 되고 역시 왕의 업적 답 2번이 정답이었죠. 태종 18번.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으로 들어갈 내용은요. 서술형 평가. 자, 칠정산이 나왔네요. 내편 외편 있죠. 칠정산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거를 갖다가 달력을 쓰다 보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거나 아라비아 그쪽에 달력들을 봐서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아주 똑똑한 왕, 바로 이 왕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죠? 그러면 이 편찮은 왕의 재기간 이루어졌던 과학, 세종대왕 과학, 해시계, 물시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옳은 걸 갖다가 골라라. 화통도감, 화약, 화포. 화약, 화포 하면은 최무선. 최무선, 화통도감 하면은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 말. 고려 말입니다. 최무선이 기억나야 되고요. 고려 말 우왕 때예요. 우왕 때. 공민왕의 아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하면은 정약용이 떠올라야죠. 근데 정약용 할 때 왕을 따지면 왕 하면은 어느 왕이요? 정조죠. 정조. 수원화성 같이 기억나시고. 추국이 역시 세종대왕. 답은 3번. 끝났죠? 백리를 척으로 해갖고 백리척, 축척을 사용합니다. 동국지도 만든 것,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것도 좀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선 후기의 지도죠. 그죠?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자, 영조 때 써줄게요. 뭐 왕까지 몰라도 돼요. 전통의학, 동의보암. 우리 세계문화유산이죠. 동의보암 하면 허준이 떠올라고. 허준 하면 왕으로 이끄면 왕은 누구요? 광해군이죠. 광해. 됐나요? 답 3번.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교육기관입니다. 자, 교육기관. 그러면 이 교육기관을 옳은 걸 고르래요. 한양에서 형이 보냈대. 그랬구나. 뭐 왜 특별한 데 세자 저학에서 입학하는데 지금 평소보다 등기관이다. 뭐 지금 한양에서 지금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최고 교육기관이래요. 한양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 끝났죠. 한양 서울의 최고 교육기관 어디입니까?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바로 성균관이죠. 성균관. 조선의 성균관. 그러면 이거 통합 문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조선이면 그러면 개경의 고려 개경의 최고 교육기관은 뭐예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통일신라는 국학. 그죠? 아까 그러면 고구려는 태학, 경당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선은 성균관을 말하고 있죠. 성균관 어디 있습니까? 답 3번. 서원은 뭐예요? 아, 지방에 바로 살인파들이 원래는 제사를 지내려고 만들었죠. 백운동 서원 기억나십니까? 그죠? 선현에 대한 제사를 그러다가 후진을 양성하고 결국은 붕당의 파벌도 만들어졌죠. 학문을 연구하는 서원. 향교는 지방의 중등학교죠. 지방의 중등학교. 중등. 사부학당은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이죠. 최고교육기관은 아니고 이거죠. 주자감 이거는 발해 거죠. 발해 교육기관. 최고교육기관. 답 3번. 2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 전쟁 선조네요. 선조의 그 실록을 수정해서 만든 건데 좀 곽재우 장군 나오네요. 우리 선조 곽재우 장군 의병장 나오네요. 아, 이 전쟁은 뭐예요? 이 시기 임진왜란이요. 그죠? 1592년 92년 요 임진왜란 선조 때 볼 수 없죠. 옳은 것을 골라라.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다. 대마도 정벌은 2번 나옵니다. 고려 말의 박위 그리고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섬 요 대마도를 정벌하죠. 이건 세종대왕 때입니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손은 이거는 개항 이잖아요. 그죠? 개항 이후잖아요. 개항 이후에 1880년대 이때 수신사로 갔다가 조선 책량 갖고 와서 기억나요? 결국은 야 우리 미국하고 그 조약을 맺어야 돼. 그랬더니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 10,000명이 상소를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김현우가 적장 살리탈 사살한 건 지금 몽골이 침입입니다. 몽골이 침입. 그죠? 몽골이 침입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건립한 건 고종 대신에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 화해하지 말고 배척해라. 신미양요 이후에 요 척하비를 건립하죠. 지금 임진왜란 안에 권율의 행주대첩, 진주열전의 김심장군 이런 게 기억나야죠. 답 5번이 정답. 이게 너무 쉬운 거죠. 뭐. 21번. 가 왕의 재기간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왕은 누굽니까? 경연을 활성화하고요. 홍문관 집현전을 세조가 폐지했더니 홍문관을 만들어서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김종직 등의 사림을 다시 홍문관 대간으로 임명하고요. 관수강급제, 국조 올해의 악학개범 이런 음악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신 분 누구예요? 바로 성종이죠. 성종. 그죠? 요 성종입니다. 그러면 기성종 지방의 김종직 인물 같아서 살인하고 막 중앙으로 오잖아요. 그죠? 성종. 성종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균형법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영조. 계속 나오네요. 현량가. 누가 기억납니까? 조광조. 조광조 하면 김효사와 김효사 하면 중종. 기억나십니까?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 때인데 완성한 건 성종 때죠. 답 3번이 정답이네요. 훈민정음 누구요? 세종대왕 때. 초계문신제. 요 초자들 문신들의 초자들 있잖아요. 과거시험 보고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요? 정조죠. 정조. 됐나요? 답 3번. 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이 가를 보니까 지금 지역사 문제 나왔습니다. 지역사. 간도 지역이죠. 그죠? 요 간도, 독도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독도 문제, 울릉도 독도 하면 독도 문제 나왔다가 얘는 간도 땅이 나왔네요. 요 간도 땅, 청나라, 물론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요 청나라가 결국 명나라를 잡아먹으면서 이때 우리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요?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이쪽 땅을 갖다가 우리가 했단 말이죠. 또 이범윤, 그러나 이범윤 대한제국 때 관도 갈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본 놈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더니 결국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서 청나라에게 넘겨줬잖아요. 이쪽을. 기억납니까? 자, 요 간도는 전체를 봤어야 돼요. 안용복. 안용복 하면 독도가 나와야죠. 그죠? 안용복은 독도 나와야 됩니다. 삼포 외란하면 지금 독도와 간도가 상관이 없죠. 일본하고 무역했던 부산포, 연포 그쪽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백두산 정계비. 그렇죠. 이게 이제 간도 지역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탐구활동으로 답 3번이죠. 제너럴 셔머노.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머노가 어디로 옵니까? 평양으로 왔죠. 이건 평양입니다. 그죠? 평양으로 와서 결국은 신미양요의 결국은 계기가 된 거죠. 보빙사를 갖다가 미국에 파견하는 목적을 알아본다. 이거는 미국하고의 맺은 조약으로서 우리는 답사를 가는 거죠. 저거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상관없고 답 3번입니다. 2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자, 실학자라면은 중농아파, 중상아파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유형원, 이익, 정약용부터 해서 형이정 기억나요? 책들 주장했던 토지제도 또 박송입니다. 박지원, 박재가, 유수원, 홍대용, 중상아파들 쫙 나왔는데 이거 뭐 단답형이에요. 지금 자신의 저서인 방계수록을 통해서 균전제를 주장했대요. 토지의 균전제 바로 누굽니까? 유형원이죠. 그죠? 유형원의 방계수록의 균전제. 원균. 그래서 유형원 답은 4번. 끝났죠. 그죠? 이익 중농아파.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여기는 다 중상아파. 실학자지만 중상아파. 이들은 중농아파. 됐나요? 요번에 유형원이 나왔지만 박지원이 나오고 박재가 나오고 인물사도 계속 돌아가면서 막 나와요.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경제 문제인데 이 시기가 언제죠? 지난해 담배가 있어요. 생강밭, 모시밭,
다양한 상품 작물을 막 재배하네요. 아, 역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너무 잘 나와. 조선 후기에는 분홍이 등장하고 광작이 유행하고 이런 다양한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또 이 책을 보면 되겠네요.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 아, 택리지를 보니까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요. 그죠? 땅을 선택하기 위한 지리, 택리지, 지리,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거.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되죠. 조선 후기 때죠. 권원중보, 해동통보가 주조됐다. 언제죠? 고려 때죠. 고려의 화폐고 이거는 권원중보 성종 때 만들어지고 해동통보에는 숙종 때 많은 화폐가 만들어졌지만 잘 유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조선 후기 때 화폐 무슨 돈이에요? 조선 후기 화폐 상평통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죠? 덕대 전문 광상인 나타나죠. 광산이 나타납니다. 도매상인 도고 나타나죠. 이런 공인이 등장합니다. 대동법으로. 그죠?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25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보통 보면 김홍도,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이 아니고 김득신의 그림이죠. 김득신의 파적도, 깨트릴 파, 고요할 적, 고요함을 깨트린 거죠. 막, 야,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러운 모습을 그리는 김득신. 김홍도의 대장간. 이 그림을 딱 그림 유형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조선 후기 그림이구나. 역시 지금 조선 후기에 지금 아까는 전에는 경제 모습을 봤다면 지금은 이때 당시에 역시 사회 모습, 전체적인 모습,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겁니다. 사회 모습이에요. 홍길동전 이런 게 막 유행하죠. 여성들 막 일반 서민들이 한글 소설들을 읽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소리꾼들 판소리 유행하죠. 청아백자 조선 후기에 바로 대표적인 도자기죠. 장시에서 시장에서 막 탈춤 공연합니다. 맞네요. 황룡사 구축목탑 대박.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는 거 이건 지금 신라 구축목탑 언제 때예요? 선덕여왕 때잖아. 선덕여왕 때. 그죠? 이걸 불탄 건 언제입니까? 이걸 불탄 건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불타잖아요. 그죠?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완전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문제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선조 때네요. 선조 역시 임진왜란. 그러면 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이 처음 설치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변방을 방비한다. 여기서 나왔네요. 변방을 방비한다. 뭐예요? 비변사죠. 비변사. 그런데 얘네들이 8도와 6조 모든 것을 갖다 다 비변사로 보고하고 있대요. 조선 후기 선조 이후부터는 비변사가 뭐예요? 최고 권력기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가에 대한 설명,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환성순보를 발행했다. 환성순보 뭐예요? 신문이요. 이거는 개항하고 나서 상순, 중순, 하순 10일마다 한성순보를 방문국에서 그죠? 문자를 박아낸 이 방문국에서 신문을 만든 거잖아요. 비변사 상관없습니다. 좌우정, 좌사정, 우사정은 아닌 것. 이거 뭐예요? 좌사정, 우사정, 충인의 지혜신. 발해 정치잖아요. 이거는 발해 중앙 정치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혁파되었다. 흥선대원군 때 결국은 안 되겠어. 비변사를 없애버려! 하면서 의정부, 삼군부 기능을 다시 강화시키죠. 바로 이 세도 가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맞네요. 답 3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던 건 홍문관이 있죠. 지금 얘 홍문관을 말하는데 홍문관은 아닙니다. 중서문화선과 중촌의 고관들이 참여했던 건 뭐죠? 고려 때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거죠. 그죠?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 2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은 뭘까요? 자, 역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서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간 끝났네. 이거는 뭐 세계 문화유산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국왕의 비서기간에 왕의 명령이나 여러 가지 출납을 기록한 거잖아요. 뭡니까?
바로 승정원이죠. 승정원 일기.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이고 이런 걸 기록한 건 승정원 일기. 물론 승정원 일기를 조금 더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전의 내용은 다 불타고 그 이후부터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요. 그죠? 자, 그럼 승정원 찾으면 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일성록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정조 때의 일기랑 다름없지요. 대전 회통하면 흥선대원군 때의 법치규범이죠. 대전 회통입니다. 그죠?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었던 역사고요. 동사강목, 조선 후기 안정복 되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기억납니까? 네, 이런 것들 딱 보시면 되겠죠. 28번. 밑줄군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또 이 왕은 누굽니까?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끝났네요. 아, 정조. 영조, 정조 꼭 나와야죠. 그러면 이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선정벌, 조총부대, 나시아죠. 나선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2번 정벌한 거 언제죠? 효종이죠. 북벌하려고 했지만 북벌을 못했어요. 장용영 바로 누구죠? 정조죠. 나왔네, 정조예요. 그죠? 답 2번. 사군 육진 개척 최은덕과 김종소를 보냈습니다. 누구요? 세종대왕. 훈련대 훈련도감을 설치된 거 언제입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중이죠. 휴전할 때. 금이영 5군영 체제를 완성한 건 훈련도감부터 해서 어영청, 수어청, 마지막 금이영까지 이거는 숙종 때 완성되죠. 숙종 때. 그죠? 답 2번이고 나머지들 네,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 그림은 세안도입니다. 아,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자,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되게 고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중급에서도 이 그림 같은 거 조선 후기에 이 사람은 이제 글씨가 유명하죠. 바로 추사. 그죠? 추사 김정희. 바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죠. 그죠? 그러면 추사체로 창안했다. 답은 1번 정답인데 오히려 이 세한도가 좀 어려워서 힘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양반전하면 박지원이죠. 발해고하면 조선 후기 누굽니까? 유독공. 사상의학 태양이 태음인 소양이 소음인 이런 사상의학 정립한 거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재마죠. 어려웠죠. 대동요지도는 알겠죠. 김정호. 그죠? 추사 김정희가 나왔네. 잘 중급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고급에서는 저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중급에서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사체 김정희. 자, 그다음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자, 이제부터 개항기입니다. 이거 어제현 장수. 야, 어제 갔다 왜 그래? 왜 쳐들었어 미구가? 바로 신미양요죠. 그러면 이 신미양요가 언제 일어났는지 시기를 갖다가 찾으래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 언제입니까? 강화도 조약 전에 바로 흥선대원군 때 오페레스 도굴 사건 이후 바로 여기죠.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요 흐름, 요 정도는 쫙 알 수 있어야 됩니다. 31번. 1894년 우리 최초의 근대적 개혁. 바로 1894년 가보개혁이 나왔네요. 자, 요 가보개혁 과거제도를 폐지된 거죠. 신분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밖에 많은 내용이 있었죠. 군국기무처를 주도하면서 개국,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 과부의 제가, 허용 이런 것들 등등 있었는데 옳은 걸 골라라. 가장 중요한 과거제 폐지가 그냥 나왔네요. 답 1번. 어영청. 이건 조선 후기에 아까 오군영 때 나오는 거죠. 그죠? 훈련도감 나면서 어영청, 수어청 이런 요 오군영 체제입니다. 영선사 파견한 걸 가보개혁 전에 개항하면서 청나라에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항을 하면서. 영정법은 뭡니까? 영정법. 영원히 우리 정하자. 우리 전세 왜 이렇게 복잡해? 밭에 대한 세금이 영원히 정하자. 1결당 4도, 6도 딱 정하자. 그래서 인조 때 한 거죠. 인조 때. 호포제 집집마다 야 포를 내. 균역법. 일필을 왜 자꾸 막 세포 대포 늘린 거야? 이거 언제요? 흥선대원군 때. 집집마다 포를 내게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가보게요. 그 다음 문제 32번. 밑줄근 대한국, 요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독립신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조선 국명이 이제 변했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국, 우리는 대한나라, 대한민국, 이때 당시에는 대한제국, 대한국이 되었다. 이 나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지게가 발급한다. 대한제국 때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광무개혁을 합니다. 그죠? 자, 요 광무개혁에 또 역시 또 되게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게를 발급해서 근대식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광무개혁 때. 그죠? 맞습니다. 원수부 역시 국방의 개혁으로 왕이 원수부를 설치해서 국방을 운영합니다.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실업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죠. 대한국 국제를 갖다가 반포했지요.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한 것. 이거는 개항하면서 1881년인가요? 예. 이제 개항하면서 어떻게 우리 이 개화 정책을 필까? 어떻게 통할까? 이걸 만든 게 통리기무아문이잖아요. 그죠? 요건 상관없습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가보개혁이 나왔으니까 광무개혁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 33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검색창의 단체?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끝났습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 활동 엄청나게 중요했죠. 만주, 삼원보회까지. 신문사까지. 대한민국신보. 이거 무슨 단체죠? 애국계몽단체 중에 바로 정말 중요한 신민회죠. 공화정을 주장하면서 비밀 결사 조직단체였습니다. 이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1911년 해체당하죠. 그죠? 답 1번이 정답이네요. 기간직, 근우라는 거, 이거 여성,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있었고, 근우회 기억나면은 특히 또 신간회가 기억나야 되죠. 신간회. 그죠? 1927년 일제강점기 때 이 자매단체인 근우회는 여성단체였습니다. 근우라는 기간지를 만들었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하면은 우리 조선어 학회 기억납니까? 그죠? 조선어 학회. 결국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죠. 조선혁명선언 이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사람은 신채호고요. 그리고 지침을 삼은 건 바로 의열단이죠. 의열단 김원봉. 그죠? 일제의 황무지 개차권, 개강권을 요구를 철회시켰어요. 우리 나라를 보호해야 돼. 보안회. 기억납니까? 애국계몽단체 중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 다음 신민회. 그래서 제가 안, 정, 한, 신. 안정하는 신이야. 나에게 안정하는 신이야. 원래 축구선, 지금 요즘은 방송 예능으로 많이 활동하지만 안정하는 신이야.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여기서 신민회죠. 요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차권, 이 개강권을 갖다가 요구를 했지만 이거를 철회시켰죠. 그러다가 해산당했죠. 됐나요? 자, 나머지 살펴봤고요. 답은 1번 신민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34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구식군인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모군란이죠. 구식군대의 난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옥균, 박용효 이분들이 주도한 건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3.1천하로 끝나잖아요. 그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으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고요. 갑신정변으로 그리고 한성조약이 체결되면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돈 내라!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정답이네요. 답 2번이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니요.
평양에서 시작된 거 하면은 오히려 물산 장려운동이 딱 떠오르면 좋겠네요. 물산 장려운동 일제시대 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 이거는 무슨 사건이죠? 외교장각이 약탈된 거는 양원수 장군이 야가수 하면서 했던 바로 병인 양요 기억나십니까? 서북쪽 바로 평안도 쪽에 차별의 원인이었던 건 바로 홍경래난이죠. 홍경래난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탁 나오면 탁탁탁 사건이 떠오르셔야 돼요.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35번 다음 기획전의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 개화기입니다. 이제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 개화기 때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야, 이제는 경의선이 개통되네. 문을 여니까. 그죠? 1899년 뚜뚜 은하철도 999 하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의선. 광해원. 이거 바로 뭐예요? 병원이죠. 그죠? 명동성당 이런 건축들 고등양식도 만들어진대요. 한성전기회사 전기도 만들어야 이제 불도 들어오고 전차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인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1920년대에 이때 당시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하니까 안 돼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녀 했잖아요. 답이 5번이 틀렸네요. 그죠? 나머지 다 개항을 하면서 나타난 거고 이건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다음 문제 36번 가시기에 전개된 동학농민운동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나타났는데 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드디어 막 고부농민몽기에서 빵 터졌어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 막 승리하고서는 전주까지 점령했어요. 전주 점령들이 전주 화약을 맺었죠. 패전개혁안 직강소를 설치하고 하지만 다시 또 2차 봉기 일어나면서 결국은 일본군이 와서 우금치 전투에서 다 죽이면서 전봉준은 압송당하고 끝나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인데 요 시작과 빵 터지는 발단과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전주에서 화약 맺죠? 맞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끝나면서 전봉준이 잡혀가죠. 황토현 전투에서 고부농민 다음에 승리하죠. 장성 전투 막 직강소도 설치하죠. 맞습니다. 근데 삼내 집회 아직 터진 게 아니에요. 그죠? 삼내에서 교조실운동 우리 교조 체제후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꾸 안 들어주네. 그러면서 보훈 집회를 막 가면서 아 진짜 열받네 이러다 고부농민몽기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부농민몽기 전이죠. 그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37번 가에 들어갈 독립군부대는요. 자, 일제시대의 독립군부대 이것은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국 내에 이 중국의 관내에 최초로 조직된 이 단체입니다. 중국 관대. 그럼 의열단을 세웠던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원 중에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나중에 김원봉 중심으로 한 광복군으로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되죠. 아 이거는 바로 조선 의용대지요. 답은 1번이죠. 그죠? 조선혁명군 아닙니다. 한국 독립군 이거 전부 다 우리 이 남만주와 북만주 지청천 양세봉 이거 기억나요? 동북항일연구는 공산당 중심으로 한 뭐 김일성도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박용만 이런 그런 군단이 있었죠. 하와이 미국 답은 1번이었죠. 거의 중금에서는 조선 의용대 아니면 한국 광복군이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1930년대 중국과 이제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면서 북만주와 남만주의 양세봉을 중심으로 한 남만주의 조선혁명군과 그리고 북만주의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군 뭐 이 정도까지 언급은 살짝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 3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중국에 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딱 이 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기억나는데
자, 아무튼 2층으로 당시에 있었던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겁니다. 딱 하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죠? 대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대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리 개혁 내용 열심히 했잖아요. 상하이로 합류되면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고 연통제 나왔죠. 상하이에 있으니까 국내랑 연결해야 되거든요. 경학사를 조직한 건 이거는 서간도 지역에 우리 신민회에서 우리 서간도 지역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만주 삼원보에. 그래서 이때 당시 경학사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쪽 단체죠. 독립공채, 돈을 필요하니까 독립공채도 발행했었죠. 그죠? 사료편찬소도 만들고요. 구미위원부도 설치하고요. 만민공동에 개최한 건 이거는 독립협회죠. 그죠? 독립협회입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39번 인물카드. 자, 요게 국어 시간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청포도 이거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물론 우리 역사에서는요 만해 한용운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청포도 일제시대 때 그런 민족의 시, 민족 저항시를 썼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인물로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죠? 자, 이분은 바로 이육사.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김유정도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나왔던 봄봄이나 동백꽃이나 이런 분들이죠. 나온규의 아리랑은 중요합니다. 나온규의 아리랑 1926년 우리 이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민족의 영화. 이중섭도 역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나타나는 소. 물론 인문 같습니다. 만해 한용운 역시 저항시 이런 분들 인물사로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왔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이육사 정도는 좀 의외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이고 물론 이제 민족 저항시로 또 나올 수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나왔어요.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40번.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조선민족이 2000만에 한 사람으로서 가보년 6월부터 갑오개혁 때 이때 이미 백정이라는 칭호가 없어졌는데 평민대 우리들을 갖다가 왜 이러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하면서 일제시대 때 사회운동이 일어나죠. 이 운동은 형평운동이죠. 어디서 일어났죠? 1920년대 바로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형평운동, 그죠? 조선 형평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통감부의 탄압이요? 통감부가 이때는 없었어요.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통감부는 없어지고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잖아요. 통감부 탄압으로 중단된 건 오히려 국채보상운동. 그때 우리 국가의 채무를 갚자 이런 거죠. 오히려. 대한매일신문의 후원을 받았다. 이것도 국채보상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오히려.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에 조선 형평사가 주도로 전기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우리 민족이 만든 거 우리 것으로 쓰자라고 하는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 러시아의 저령도라는 부산 앞에 있는 섬을 갖다가 조차 빌려달래요. 그걸 저지해서 안 돼. 독립협회에서. 그죠? 독립협회에서 저지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1번. 가 국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국가, 어느 국가죠? 보니까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서재필은 미국 이름으로 필립 제이슨이죠. 갑신정변 때 결국은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독립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돌아오지요. 자, 최초로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120명이 가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죠. 또 이런 거 쭉 보시면 필라델피아 3.1운동 때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디입니까? 이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자, 미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서전서숙이 세워졌다.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거는 만주에 세워졌죠. 그죠? 만주에서. 북록군정서군 역시 만주 또는 북간도. 그죠? 구미위원부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미국하고 연결하기 위한 바로 구미위원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부죠. 외교. 즉, 요 구미위원부는 미국입니다. 답 3번이 정답이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
그건 이제 만주죠. 만주 간도. 28 독립선언서 3.1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일어났죠?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죠. 일본 도쿄에서 일어납니다. 일본 도쿄. 그죠? 답 3번이고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헌병이 치안유지한대요. 아니, 헌병 경찰 통치 일제 강점기 때 결국은 1910년대 이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저 1910년대 헌병 경찰들이 통치할 이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미국 요 곡식을 갖다가 공출하는 거는 언제예요? 1930년대죠. 그죠? 30년대 후반. 국가 총동원령도 1930년대 후반. 남면 북양 1930년대. 그죠? 토지소 사업 1910년대. 우리 기억납니까? 일제 강점기 때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눠서 정리했잖아요. 바로 요거죠. 답 4번. 여자 정신 근로령. 정신대로 끌려가고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고 30년대. 그죠? 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43번. 다음 의거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박재혁, 김익상, 김상욱이 빠졌네요. 나석주, 상상석, 박재혁, 이 밖에도 김재섭 이런 인물들이 있죠. 바로 의열단이라는 단체. 김원봉이 만들었고요. 1920년대 활약했던 단체죠. 의열단. 의열단 아니면 한인애국단 너무너무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자, 의열단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고요? 아니요. 국채보상운동은 국가의 채무를 갚자 1910년 전입니다. 그죠? 1907년 대구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기간지 만세보 하면은 천도교죠. 천도교. 동학의 이름을 바꾼 천도교. 고종의 밀지 몰래 종의를 받았습니다. 임병찬을 중심으로. 그건 독립의금부죠. 독립의금부. 임병찬을 중심으로 1910년대입니다.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했대요. 맞아요. 답 4번이죠. 파리강화이에 요 김규식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파견한 거.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전에는 상하이의 신한청년단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파리강화에 나중에 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파견합니다. 답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44번 이 인물 역시 또 인물사네요. 아 근데 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손을 보면 손을 잘라서 혈서를 씁니다. 그죠? 이 인물은요 2월 14일 바로 초콜릿이 아니라 이 인물이 사살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바로 우리 안중근 의사죠. 답 5번이고 김구 선생님, 김자진, 백남은, 신채호 이런 분들 아셔야 됩니다. 인물사로도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인물사들이 꼬박꼬박 중급이고 공급이고 고급이고 잘 나와요. 자, 45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 강령을 보니까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치, 경제, 사회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우리가 만들 거야.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지나가는 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중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요 내용과 근접한 조직은 뭘까요? 물론 자주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독립국가 그러면 그전에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건데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진단학보는 진단학회에서 역사적인 실증적인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자는 단체잖아요. 저건 상관없습니다.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가자. 이거는 1930년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민족 계몽 운동이잖아요. 그죠? 농촌 계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잖아요. 그죠?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 이거는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합작 단체가 만들어져서 7원칙을 발표한 건데 요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신탁통치 반대 운동.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반탁을 외치면서 신탁통치 반대한다. 남북이 외쳤다가 나중에는 공산당 쪽
요 공산 지역은 오히려 지지 쪽으로 바뀌었죠. 역시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기억납니까? 건준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국내에서 제일 먼저 조선을 건국하겠다 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건준이를 좌우합작 단체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자꾸 좌쪽으로 가니까 우단체, 안재용 이런 사람들은 빠지게 됐잖아요. 그죠? 요 단체, 요 강령이네요. 답은 5번이었고 조금 어려웠지만 요거는 이제 보면서 요 내용들을 보면서 대충 연관시키면 이 단체밖에 없구나라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6번. 가에서부터 라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 현대사입니다. 한일협정이 조인됩니다. 이거는 언제죠? 박정희 정권. 그죠? 요 박정희 정권. 그리고 유신헌법이 나오네요. 그죠?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 YH 무역사건으로 박정희 정부는 유신 정권이 끝나게 됐죠. 그러면서 과도정부로 가면서 전두환 정권.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노태우 정권이 가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표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나다라 이거를 각 정부마다 엮으면 옳은 것을 고르래요. 박정희 정부 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죠. YS.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죠? 틀렸고. 나 보니까 이때 당시 유신 체제지만 경제로 봤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 3, 4차가 진행되면서 100억 달러가 최초로 달성이 됩니다. 그죠? 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1980년대가 됩니다. 전두환 막 3조 호황이 나타나고 그죠? 이때 300산업 원조를 갖다 받아서 300산업 세 가지 하얀 색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네, 상관없습니다. 틀렸고. 경제개발협력기금 OECD가 가입돼 있지요. 김영삼 정부 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니은과 니을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47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정부 역시 정부대로 가죠. 자, 이 정부의 각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근데 되게 쉽네요. 가장 기본인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을 외칩니다.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합니다. 1972년. 그러나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야 통일하는데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남북이 통일하겠대. 근데 10월 달에 유신체제가 빵 터지죠. 뭐야? 통일하는 거 맞아? 하면서. 그죠? 최초의 통일 원칙 1972년. 자, 요때 당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개성공단의 조성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자라고 합의한 건 DJ 정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죠.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개성공단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막 흔들리고 막 박근혜 정부 이렇게 가죠. 자, 남북조절위원회. 그렇죠. 이게 바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죠. 예, 이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답은 2번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자,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에 발표가 되고 또 김영삼 정부 때 또 발표가 되고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잘 나오진 않는 건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선언 채택한 건 역시 1990년 12월인가요?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한 건 언제죠? 바로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48번 순서대로 하래요. 민주주의 운동의 순서대로 하는 거. 제일 먼저 일어난 건 뭡니까? 4.19 혁명이죠. 이승만 물러나라. 물러나라.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 그 다음 일어난 건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를 중심으로 1980년에 일어나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광주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7년 이후에 전두환 정부 물러나라.
4.13 호원조치 철폐하라 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직선제를 하게 되죠. 순서대로 하면 나 가나 아니다 다 가나네요. 다 가나 5번이네요. 다 가나입니다. 49번 지역사 문제입니다. 자,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으래요. 이 지역은요 외관이 설치해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거점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따라 최초로 설치된 개항장 세 개항구가 개항하잖아요. 부산, 인천, 원산 셋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대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임시로 부산까지 내려갔죠. 부산이었고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요거 이제 이게 통합 문제인데 지역사 역시 어렵지 않게 나왔죠?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빰빰빰빰빰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합니다. 이거 어느 정부요? 노태우 정부가 나왔네요. 자, 노태우 정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농지개혁법 이건 언제입니까? 이승만 정부 때죠? 그죠? 이승만 정부 재헌국회 때 만들어지잖아요. 베트남 국군 파병한 건 박정희 정부죠. 그죠? 베트남 파병하는 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건 김대중 정부. 그죠? 그리고 2차 가서는 노무현 정부가 가죠. 근데 왜 김대중 정부는 왜 자꾸 DJ를 쓰지? 자,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북방 외교. 올림픽 하면서 북방 외교. 이때잖아요. 그죠? 답 4번 정답이네요. 미국과 FTA 체결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합의가 됐죠. 또 재합의.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중국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선지 분석 쭉 해봤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더 알고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꼭 기출 문제들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강의 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